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폈다는 거 알게 되면 정말 화가 나죠. 남편에게도 화가 나지만 상간녀에게도 너무 화가 나서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이트판이나 뭐 보배드림 이제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광주 상간녀를 고발합니다. 뭐 이제 이런 글 쓰시는 이제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사례와 같이 상간녀에게 이제 잘못된 복수를 하시다가 역으로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간녀에게 역으로 고소당하는 3가지 경우 그리고 상간녀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불륜 사실을 폭로하다가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이트들, 네이트판이라든지 보배드림 이제 이런 사이트에 보면은 상간녀 누구누구를 폭로합니다. 이런 글들이 꽤 올라오잖아요. 어떤 특정한 지역명, 회사명 같은 거 이제 올리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돼요. 상간녀가 누군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허위 사실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고요.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리면 당연히 명예가 훼손이 되잖아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에다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거고 인터넷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상간녀의 친구들한테 알린다. 이 상간녀가 불륜 저질렀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알리게 된다. 이러면은 이것도 이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소송을 했던 사건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이제 아내분이 남편과 한 1년 정도 회사에서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이분이 이전에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인터넷 이제 모 사이트에 모모 회사에서 상간녀가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상간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기재가 돼 있었던 거고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냐? 상간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상간녀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불륜 저지른 거는 정말 죄송하고 인정하는데 나 이렇게 명예훼손 당했다 라고 하면서 해당 커뮤니티 게시글을 증거로 해가지고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라고 조사를 받아라. 결국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 상간소송에서는 물론 승소를 했죠. 근데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고 그런 사정이 또 고려가 돼서 위자료 액수도 사실 1년 정도 불륜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점 명심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간녀를 협박하는 분들입니다. 상간녀의 불륜을 알게 되면 일단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상간녀를 찾아가거나 상간녀한테 전화를 해서 막 뭐라 해요. 욕을 하고 뭐하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보통 덧붙여요. 내가 너의 부모님한테 알리겠다. 네 남편한테 다 까발려 주겠다. 회사에다가 알리겠다. 내가 인터넷에다 글 써서 너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협박죄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상간녀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보호받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가 너 죽인다, 때린다, 불륜 사실 알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협박죄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이 된다라면은 이런 게 있어요. 상간녀를 찾아가서 각서를 받으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각서를 받는 건 좋아요. 상간녀가 써준다라고 하면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이런 거 받으면 좋은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안 쓰면은 애도 죽여버린다. 이거 안 쓰면은 내가 네이트판에다가 글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쓰게 됐잖아요. 상간녀가 강요죄예요. 강요죄.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해서 결국 각서를 쓰게 만들었으니까 강요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상간녀한테 당한 게 너무 억울하니까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간녀한테 찾아가요. 5천만 원 줘.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5천만 원 줘라. 이걸로 합의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또 덧붙이죠. 너 5천만 원 안 주면 네 회사에다가 바로 알릴 거야. 네 사장한테 전화한다. 네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말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간녀가 결국 5천만 원을 줘요. 그러면 공갈죄. 5천만 원 안 줘도 공갈 미수죄. 이렇게 처벌받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실제 사례를 조금씩 각색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겪은 거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상간녀의 집에
찾아가서 아니면 뭐 상간녀의 회사에 찾아가서 뭐 머리끄댕이를 붙잡거나 귀싸대기를 날리거나 직접적으로 이런 뭐 폭행이나 상해 같은 걸 하는 경우, 이거는 뭐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우리가 불륜 저질렀으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당연히 이런 사고가 통용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상간녀든 뭐든 간에 이 사람에게 폭행을 하면은 아니면 상해를 가하면 당연히 그걸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의 이제 의뢰인께서도 저희를 선임해서 상간녀한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상간녀 측에서 이제 답변서를 냈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상간녀가 불륜을 저지른 게 맞는데 상간녀 측에서는 아니라고 막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의뢰인의 아내분이 너무 격분을 하셔가지고 상간녀의 집에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상간녀가 이제 문을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계속 두드렸어요. 10분, 20분, 30분, 40분 계속 문을 두드리고 결국엔 상간녀가 나오니까 바로 손이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상간녀가 경찰 불렀죠. 그래서 주거 침입죄 그리고 폭행죄, 이제 이걸로 처벌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은 상간 소송에서도 피고 측에서 제출을 했고 불륜 자체는 인정이 됐는데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간녀를 때리고 주거에 침입하고 이런 점 때문에 위자료가 또 이것도 좀 낮게 나왔어요.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정말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감정적으로라면은 당연히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면 뭐 인터넷에다가 글도 쓸 수 있는 거고 어디에다가 알려버리겠다, 어디다가 널 묻어버리겠다 협박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직접 가가지고 때릴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거는 다 법에 위반되는 행동이잖아요.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고,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내가 오히려 처벌받고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합법적인 방법은 뭐냐? 사실 상간소송 말고는 없습니다.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뭐 불륜 저질렀다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간소송을 통해서 민사적으로 상간녀라는 뭐 낙인을 찍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제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상간녀에 대한 뭐 가압류,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면은 뭐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 라고 한다면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또 급여나 은행 예금 같은 데도 이제 가압류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간녀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은 이제 등기부에 남잖아요. 그리고 뭐 급여에 가압류를 당하면 회사에 알려지게 되고, 이런 걸로 좀 합법적인 복수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복수라는 거는 나는 다치지 않고 상간녀가 다쳐야 복수지,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안 죽고 너만 죽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상간녀한테 역으로 고소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간녀에 대한 진정한 복수는 나는 다치지 않고 상간녀는 다치게 하는 거, 이제 그게 바로 진정한 복수입니다. 그 방법은 상간소송이고, 이거에 더해서 가압류를 통해서 조금 더 상간녀를 불편하게 하고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간녀한테 잘못된 복수를 해서 고소를 당하고 전과자가 되지 마시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복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과 관련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법 전문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